안녕하십니까, 꾸롱삼입니다. 오늘은 이엠텍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이엠텍이라는 회사는 핸드폰 부품, 전자담배, 각종 헬스케어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은 이제 전자담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23년 1분기, 2분기까지는 좀 슬로우하고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정상화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24년에 어떤 분기에 도달하면은 매출 2,500억까지도 좀 달성 가능할 것이다 라고 지금 회사에서는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1Q에 한 분기에 매출 1,000억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한 분기 정도, 어떤 분기 정도 되면은 2,500억까지도 달성할 정도로 급격하게 매출 상승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현재 담배 회사들이 연초에서 액상에서 관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는 중이거든요. 지금 연초 시장 마켓 사이즈가 한 1,000조 정도 되는데 관련형 전자담배가 지금 한 40조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침투율이 한 4조, 4% 정도 된 거죠. 이 연초 1,000조가 전부 다 관련형으로 관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시장 도입기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담배 시장에서 한 50% 정도 되는 마켓 사이즈를 차지하는 것이 중국과 미국인데, 이 중국과 미국이 2022년 한 10월 정도부터 의미 있게 열리고 있고 24년부터는 이제 최대 성장 시장으로 이제 성장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EM택이 사실은 이제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예전부터 좀 트래킹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IR을 좀 세게 합니다. 예, IR을 좀 세게 하고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이 EM택에 투자하셨다가 힘드셨던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좀 말씀하신 대로 이뤄준 게 별로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작년 하반기쯤에, 그러니까 22년 한 8월, 9월 그때쯤이었나? 그때 뭐 23년 매출 1조 달성, 24년 매출 1조 달성 이 정도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던 적이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매출 1조 달성은 조금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작년 말쯤에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헬스케어나 뭐 전자담배 하나씩 이제 뭐 의미 있게 수주받는 것이 좀 있을 거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반기가 다 되는 이 시기까지도 좀 안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IR에서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성사된 것이 조금 미비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식으로 IR을 세게 하면은 정상적인 회사라면은 주가가 급등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분기 매출 천억입니다. 천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2,500억까지도 어떤 분기에 도달할 거야. 뭐 2분기가 됐든 3분기가 됐든 4분기가 됐든 그건 모르겠지만 그러면은 내년 거 땡겨 온다라고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놀면 안 되거든요. 이 말인즉슨 이 얘기를 지금 시장에서 못 믿고 있다라는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EM텍 주가는 이제 좀 올 상반기에 좀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실적을 보시면은 굉장히 의미 있게 매출이 지금 올라왔습니다. 이게 전자담배 때문이고요. KTNG향 관련형 전자담배 때문인데 그러다가 이게 이제 KTNG향으로의 매출이 꺾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작년 3분기, 4분기 그리고 올해는 조금 증가했지만 이거는 이제 그 핸드폰 부품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KTNG향으로 나가는 전자담배가 조금 모멘텀을 잃었습니다. 매출이 많이 꺾였어요. 지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추후에 해외 쪽에 어떤 BAT든 다른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 수주를 받는지 못 받는지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시장에서 의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 굉장히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동탄 BSL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헬스케어 사업부라고 합니다. 라인이 아직 많이 깔려 있지는 않는데 지금 라인을 조금씩 깔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반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이 헬스케어 쪽에서 한 3분기, 4분기부터 좀 의미 있게 매출이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EM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자담배 부품 중심인데 지금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이제 그 KTNG 한 것이 매출이 좀 부러져 가지고 지금은 많이 줄었고요. 이 IMS도 전자담배 중심 공장입니다. 이 IMS 공장을 이제 작년에 22년에 캐파를 2배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EM텍 같은 경우에는 이 전자담배에 완전 진심입니다. 이 전자담배로 이 연초 그리고 액상 쪽이 완전히 관련형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EM텍은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근거도 있습니다. 이 아래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여기에서 올해 하반기나 이제 그 내년 이 전자담배 중심으로 역할을 많이 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EMVT 이 부분 라인은 지금 완공은 됐는데 이제 한 동은 이제 그 부품 생산 공장으로 이제 자동화 라인이 다 깔린 상태이고 또 다른 한 동은 이제 전자담배용으로도 쓸 수는 있지만 아직은 좀 급하게 채울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그냥 그 부품 반자동 라인으로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나중에 전자담배용이 어떤 그 수주가 의미 있게 올라오게 되면은 자동화 라인도 깔고 전자담배용으로 이제 빡세게 좀 돌리겠죠. 그리고 이 기타 아시아 국가 여기는 이제 인도네시아라고 합니다. 이쪽도 전자담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EM텍에서 보셔야 될 것은 전자담배향으로 나타날 모멘텀입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타 아시아 국가 여기요. 기타 아시아 국가는 이제 인도네시아인데 여기를 일단 임대로 시작을 해가지고 좀 자그마하게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아직 뭐 생산에 들어간 것은 아니지만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미션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글로벌 전자담배 회사와 컨택을 해가지고 굉장히 의미 있게 뭔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기는 한 것 같아요. EM텍이 전자담배를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아니라 예전부터 이 인베디드 쪽 관련 기기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OEM이 아니라 ODM 위주의 작업을 하는 것도 있고 특허도 많고 업력도 길고요. 그리고 일단 삼성과 코어크를 하는 것 자체도 좀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전자담배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한 것과는 좀 다른 쪽을 시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고객사들과 논의하면서 하려고 하는 이 프로젝트들 중에서 성사가 반만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베트남 캐파들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벌써부터 지금 인도네시아 쪽에 추가 확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는 이 인도네시아도 지금은 임대로 시작을 했지만 원래는 그냥 부지도 사고 공장도 그냥 다 사버리려고 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현재까지는 아직 베트남 캐파도 아직 다 못 채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슬로우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 말씀드리면은 현재는 인도네시아 쪽은 일단 임대로 자그마하게 하고 있지만 추후에 베트남 캐파를 다 사용을 해가지고 전자담배 양 쪽으로 다 채워가지고 부족해지면은 인도네시아 쪽으로도 이제 라인을 증설을 할 정도까지 EM텍은 굉장히 관련형 전자담배 쪽으로 앞으로의 성장성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24년 풀타임으로 해서는 1조 매출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EM텍에서 우리 24년에는 1조 매출할 수 있어요 라고 질러놓은 게 사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이제 그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이 업황이라든 게 그리고 자기들이 생각대로 이제 그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좀 미스가 났고 그래서 우리가 24년 풀타임으로 1조 매출을 채우는 것은 조금은 이제 녹록지는 않을 것 같아. 하지만 이제 그 24년에 어떤 분기에 그러니까 1조 매출을 하려면은 한 분기에 2,500억을 찍어야 되잖아요. 내년에 어떤 분기에는 1년 풀타임으로 봤을 때 1조를 달성할 수 있는 분기 2,500억 정도는 내년에 찍을 수 있을 거야. 그런 그림은 좀 그릴 수 있을 거야. 라는 것이 지금 EM텍에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EM텍에서 주장하는 대로 이제까지 흘러온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시장에서 못 믿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이제 뭐 1조 달성할 거야, 1조 매출 달성할 거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사업부별로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 IT 부품 이게 그러니까 갤럭시 S23 이쪽이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래서 1분기에 전자담배 쪽이 많이 꺾였는데도 불구하고 QOQ로 그러니까 작년 4분기보다 좀 성장을 했잖아요. 성장을 이제 이것보다는 좀 성장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여기에다가 1Q 매출을 제가 안 적어놨는데 좀 성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이렇게 매출 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유가 이제 그 갤럭시 23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 갤럭시 워치 세컨 업체나 이제 서드 업체가 자동화가 안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거의 좀 솔벤더로 지금 좀 유지를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모델 체인지 근처에 가지고 매출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 이 부분이 견조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신 겁니다. 이제 뭐 모바일 부품 쪽 뭐 신사업 뭐 이런 거 할 거야 뭐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이쪽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내용 나와 있는데 여튼 모바일이 95%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전자담배입니다. 사실은 앞으로 EM텍 하면은 그냥 전자담배만 보셔도 됩니다. EM텍을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실 거예요. 이제 전자담배 시장이 이제 관련형 전자담배 중심으로 확실하게 트랜스폼하는 중입니다. 원래 액상 전자담배가 관련형 전자담배 2배 정도의 마켓 사이즈였었는데 21년 들어서면서 이제 관련형 매출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관련형 매출이 올라온 거죠. 향후에는 이 갭이 더 커질 것이. 관련형은 전자담배 회사의 몫이고 액상의 경우에는 이제 액상을 만드는 회사의 몫이다란 이게 지금 무슨 소리냐 하면은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담배를 많이 팔고 그러니까 그 디바이스죠. 그 전자담배 디바이스가 있고 그 전자담배에다가 이제 그 위에다가 소모성 담배를 꽂아가지고 이제 그 담배를 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 전자담배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정도가 이제 그 내용 연수라고 해요. 그런데 이 관련형 전자담배 같은 경우에는 여튼 지속적으로 소모해야 되는 그 전자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연초를 사용을 하다가 이제 전자담배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담배 회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액상 담배 같은 경우에는 이 액상을 만든 회사들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초를 만드는 기존 빅사이즈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서 액상이 아니라 관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돈을 벌려면요. 지금 현재 연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고 사람들이 예전보다는 그래도 담배를 많이 안 피지 않습니까? 건강상의 이유로, 제도적인 이유로, 인식적인 이유로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까지 연초를 팔아가지고 돈을 빨아왔던 담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건강에 해로움이 좀 덜한 관련형 전자담배로 안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 주도하는 담배 회사들이 관련형 전자담배로 트랜스폼을 하려고 하고 있다. 열심히 노력 중이다. 지금 현재 침투율은 한 4% 정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그 정치적 법제화적으로다가 관련형 전자담배가 액상보다는 훨씬 더 좀 레귤레이션이 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담배보다는 당연히 마찬가지로 좀 레귤레이션이 덜 하겠죠. 디레귤레이션 소식이 나오는 것은 오로지 관련형 전자담배뿐입니다. 그나마 전자담배가 좀 제도적인 규약이 좀 적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25%의 CAGR 같은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필립 모리스가 이제 예측을 한 건데 이거 말보로를 필두로 한 이제 그 대표 담배 회사죠. 이것은 이제 이것보다도 더 성장이 붙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 중국이 사이즈가 아까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이즈가 지금 전체 담배 회사 사이즈 전체 담배 사이즈에서 미국이랑 중국의 사이즈가 50%가 넘는데 지금 그 시장이 원래는 닫혀 있었는데 2022년 10월부터 그냥 작년 10월부터 좀 의미 있게 열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5%라는 이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 없이 계산한 거거든요. 필립 모리스가. 그런데 지금 이 미국과 중국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 50% 정도 되는 규모의 문이 열리니까 당연히 연평균 성장률은 25%를 훨씬 더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담배 회사들의 예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이 네모박스 이거를 보시면은 이제 2022년 10월부터 알트리아, 임페리얼 그리고 로컬 담배 회사들이 이제 관련형으로의 이제 아주 의미 있게 넘어가는 어떤 큰 변화가 지금 감지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담당자분께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시냐면은 5년 전에 2차 전지 시장과 유사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담배 회사 시장의 1등은 필립 모리스의 이제 말보로인데
이 필립 모리스가 말보로를 2030년에는 판매를 중단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보로는 이제 그 연초잖아요, 연초. 그냥 원래 담배. 그 연초를 이제 그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뭐 필립 모리스가 그대로 망할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연초를 2030년부터 중단을 하고 완전하게 관련형 전자담배로 다 넘어갈 것이다. 2030년에 다 넘어갈 것이다. 그만큼으로 전자담배를 관련형 전자담배의 마켓 사이즈를 연초 사이즈만큼 키울 수 있다라고 필립 모리스가 판단을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지금 현재 이제 그 전기차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우리는 내연기관을 뭐 몇 년도까지는 이제 중단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내연기관 안 팔아서 망할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연기관으로 중단된 것을 전기차로 돌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장표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미 이 이임텍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선 네모로 이렇게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TNG 향으로 2017년부터 지금 납품이 된 거예요. 그런데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필립 모리스 향이 이제 수출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KTNG 향으로 지금 들어가는 것이 이임텍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엠텍 에서 이제 그 뭐 UIL이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이렇게 사원화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체 2천억에서 뭐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4분의 1 토막 정도 날 거라고 해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이제 그 이 BAT 같은 경우에 2022년부터 BAT 향으로다가 우리가 글로 프로 슬림을 이제 그 만들면서 들어가게 됐는데, 즉 이제 그 이엠텍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진입한 관련형 전자담배 4개사 중에서 3개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제품을 납품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BAT 향으로는 이미 뚫었으니까 이쪽에서 물량을 조금 의미 있게 올해에 받을 것이라고 지금 이엠텍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전자담배가 기존 연초 대비해 가지고 마진이 거의 2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글로벌리 담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서 전자담배로 안 넘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건강도 좋아, 인식도 그나마 나와, 글로벌리 정치적으로다가 조금 더 디레귤레이션 되는 것은 액상이나 연초에 비해서 훨씬 더 나아, 게다가 수익률까지 좋으니까 어떻게든 연초를 최대한 이제 전자담배, 관련형 전자담배로 넘어가게끔, 빠른 속도로 넘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글로벌 빅사이즈 전자담배 회사들이 지금 걸어가려고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 방향성을 지금 이엠텍은 캐파 확장으로다가 응대하려고 이제 그 이엠텍이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는 전자담배의 TSMC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빅컴퍼니에서 한 10개 정도 되는 양산 레퍼런스를 이제 가지고 있고, 통상 한 2년 정도 걸리는 거를 우리는 7.5개월 3분의 1 개발 속도밖에 소용이 되지 않는다. 굉장히 빠르게 많은 거죠. 지적재산권도 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기기 제작 회사들이 OEM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ODM 한다. 특허도 많다. 그리고 작년에 설비, 베트남에 엄청나게 생산 캐파 많이 확장해놨죠. 인도네시아도 지금 일부는 들어가 있습니다. 베트남 캐파가 전부 다 차면은 인도네시아로 확장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을 거다. 그리고 글로벌 탑5 담배 회사 중에서 하나 정도는 올해 안에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컬 업체라 하면, 그러니까 로컬 업체, 그러니까 그거예요. B8나 이 필립 모리스 같이 이 담배를 글로벌리하게 파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다가 이제 담배를 파는 회사를 이 이엠텍 담당자분은 이제 로컬 회사라고 부르는데, 이 로컬 회사가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KTNG도 로컬 회사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다가만 파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KTNG 향으로 지금 마켓 사이즈가 2천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컬 업체 향으로다가 우리가 이렇게 매출을 발생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 로컬 회사가 절대로 매출 사이즈가 작은 게 아니다.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브라질, 베트남, 이집트 이 정도 되는 나라가 이제 담배 굉장히 많이 피는 나라들에 이제 그 담배 회사가 여기에 있는데, 로컬 담배 회사들의 사이즈가 꽤 크다. 이 중에서 한 2개 정도는 올해 중에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 이런 회사들과 이제 논의한 것은 뭐 장장 2년 정도 됐다. 보통 제품이 나오기까지 3년 정도 걸린다. 2년 정도
논의했고 제품 나오는 3년 정도 걸리니까 올해 안에는 좀 시그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이제 이미 BAT는 뚫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BAT 향 쪽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수주를 하든지 이제 이러한 로컬 회사지만 이 마켓 사이즈가 큽니다. 이 로컬 회사, 그러니까 규모가 큰 회사입니다. 이 로컬, 해외 로컬 회사들로부터 뭔가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든지 이런 것들이 EM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에서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거고요. 진짜 맞아? 그러니까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IR을 하는데도 주가가 안 가잖아요. 얼마만큼 회사들, 그러니까 작년에 주주분들이 많이 되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담배 중개 회사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글로벌리 담배 회사들이 물건 다 팔 수 없으니까 이제 그쪽 회사에다가도 이제 그 도매로 팔고 있는데 이쪽 회사들 중에서도 뭐 원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니코틴 대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매출 작지만 이것도 뭐 커질 거야. 그리고 그런 고객사한테 납품이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니코틴 프리 제품 일본 고객사 하나 있는데 벌써 개발 끝나가지고 여기도 곧 매출 소식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아예 제품도 없고 매출이 전혀 발생하지도 않고 의미 있는 논의가 없고 이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헬스케어는 뭐 7개 정도 사업이 이렇게 추가될 것이 있는데 올해는 올해 1분기부터 해가지고 매출이 메이드 되는 게 이제 한두 개씩 이제 보일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보이는 것은 한 3, 4분기 정도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죠. 이 헬스케어 쪽 전자담배뿐만이 아니라 헬스케어 쪽도 한 3, 4분기 정도에는 좀 메이드 되는 것이 계약 체결되는 것이 좀 많이 있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근거를 통해 가지고 내년 어떤 분기에는 2,500억 그러니까 연 매출 기준으로 1조 정도 찍히는 한 분기 2,500억 정도 되는 수준을 내년 어떤 분기 정도에는 발생시키지 않을까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EM택에서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뭐 그렇게 의미 있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여튼 뭐 지금 당장 뭐 매직큐브라는 아이가 뭐 작년 매출 300억 나왔는데 뭐 이쪽에서 뭐 OEM, ODM 진출하는 곳에 진도가 꽤 나간 게 있고 뭐 FDA 승인 나간 것도 있다. 승인 집어넣어 놓은 것도 있다. 이거 기다리고 있다. 이거 규모가 작지 않네요. 한 500억에서 1000억 정도, 올해 이 부분에서 잘 되면 올해 중에 500억에서 1000억 정도 매출 달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헬스케어 부분입니다. 헬스케어 사업부.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에는 당연히 더 성장하겠죠. 올해 하반기 정도에만 이 정도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은 우리의 주력은 전자담배, 그리고 핸드폰 부품, 헬스케어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전자담배입니다. 실적 관련해서는 1분기에 이제 제품 쪽 1분기 KTNG 거 많이 빠진다 말씀드렸죠. 사원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500억 정도 가져갈 것 같다. 이제 KTNG 양으로 2천억인데 4분의 1 토막이니까 500억입니다. 그래서 3, 4분기에 본격적으로 실적이 메이크업 되기는 하겠지만 일단 23년 2분기까지는 그러니까 1분기에 지금 빠그러진 거는 우리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까지도 조금 힘들고요. 3분기부터는 조금 의미 있게 올라올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컨퍼런스 콜이 아직 1분기 매출이 나오기 전에 이거를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거 1분기 실적이거든요. 많이 그러니까 4분기보다는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22년에 막 2분기, 3분기 때에 비해서는 많이 좀 내려오기는 했지요. 이제 Q&A입니다. 전자담배에서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응용기기에서 니코틴 대체 제품, 니코틴 프리 쪽, 그러니까 이쪽 얘기하는 겁니다. 디스트리뷰터 그리고 니코틴 대체 제품이나 니코틴 프리 제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관련해가지고 매출액은 좀 어느 정도 예상하는지 우리가 과거에 KTNG 뚫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니까 매출액 1000억 돌파했거든. 이런 히스토리 봤을 때는 우리 이제 시작했잖아. 그래서 당분간은 크지 않을 것인데 니코틴 프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시작돼 가지고 제로 베이스에서 2년 만에 2천억 돌파했거든. 우리가 논의 중인 이제 파트너가 우리 기계를 가져다가 얼마나 그쪽에서 강력하게 빠르게 판매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레퍼런스가 많지는 않아. 그런데 보통 담배 회사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을 로컬 회사를 포함해서 1년 정도 경과하면은 우리는 담배 회사당 한 1천억 정도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이 니코틴 프리에서 이 정도 사이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의미 있게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대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매출은 미미하지만 이 대체 제품을 갖다가 팔아주는 이 파트너사 같은 경우에 이 파트너사가 대형 담배 회사,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 담배 회사 일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굉장히 잠재력이 커졌거든. 그러니까 니코틴 프리도 뭐 이제 전자담배 일반 관련형 전자담배만큼은 아니지만 좀 의미 있게 클 것이고, 대체 제품은 우리 파트너사가 꽤 뭔가 잠재력이 있게 되어가지고 여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전에 전자담배 매출 제대로 나왔을 때 마진 거의 15% 가까이 나는데 3, 4분기에 정상화되면은 이 정도 가능할 것 같아? 모르겠어. 기본적으로 생산 수율만 뭐 문제 없으면은 뭐 그 정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한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을 전제할 때는 그 정도로 마진 가려고 하고 이제 계획은 세우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튼 지금 우리가 나오고 있는 OPM이 굉장히 좀 낮잖아요. 로우 싱글인데 그래도 이거보다는 3, 4분기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좀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전자담배 말고 니코틴 프리나 디스트리뷰터 쪽, 이쪽 말고 이 아래쪽 여기는 그럼 마진이 어때? 근데 마진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량으로다가 양산이 확보된 것들은 상대적으로 마진이 낮은데, 양산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것들은 아직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좀 마진율이 높게 좀 타겟팅 하려고 한다. 이게 그런가요? 보통 이제 양산이 시작되면 마진이 좀 더 높아지지, 매출 저기 뭐야 그 레버리지 효과가 좀 높아지는 게 좀 일반적인데, 여튼 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마 계획적으로다가 좀 이렇게 우리는 계획 잡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2분기부터 이제 계약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니코틴 대체 제품인지 니코틴 프리 제품인지 뭐 헬스케어 및 전자담배 양쪽에서 이런저런 소식이 있을 것 같아. 정확한 타이밍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작년에 이제 그 헬스케어랑 전자담배 하나 뭐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다가 이게 좀 빠그라졌다. 그러면서 우리가 굉장히 난감해져, 거짓말한 게 돼가지고 굉장히 난감해졌는데, 이런 같은 상황이 반복되면 안 되니까 조금 조심스럽기는 하다. 그런데 여튼 몇 가지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뷰티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 2개 정도 나왔다. 아직 매출 발생은 안 됐지만 이제 인증 나왔으니까 좀 있으면 매출도 나올 거다. 이제 부품 쪽, 핸드폰 쪽 3분기부터 갤럭시 플립이나 폴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이쪽에 부품 들어가? 2분기 말 정도에 뭔가 삼성 쪽으로 신규로 납품할 거 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거 플립이나 폴드 쪽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플래그십 쪽은 거의 모델에 들어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플립 쪽, 이 폴더 쪽 우리도 좀 의미 있게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올해 좀 상저하고로 보면 되는 거야. 맞아, 상저하고로 좀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 BAT 쪽 제품 ODM 하기 전에 좀 기간적으로, 그러니까 BAT 쪽을 지금 우리가 이미 뚫기는 했는데, 이쪽에서 뭔가 의미 있게 ODM 어떤 수준 나오기 전에 그쪽 이제 그 EM텍의 전자담배 만드는 공장 쪽 캐파 어느 정도 좀 공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공백 시기에 좀 OEM이나 이온화 물량이나 어느 정도 좀 진행되고 있는 거 있어? 뭐 새로운 거 우리 트리하게 한 거 있어. 그래가지고 좀 빈 공간을 좀 채우려고 해. 뭐 몇 가지 있는데 뭐 아직은 성과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특허가 하나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액상과 관련 통합 특허가 뭐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지, 뭐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에 들어가는지는 아직은 조금 이제 그 말하기는 좀 어려운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튼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전자담배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특허를 집중적으로 많이 내는 것이고, 이러한 특허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제 새로운 고객사가 뭔가 컨택이 왔을 때 굉장히 의미 있게 바로바로 얘기가 넘어갈 수가 있다. 바로 좀 의미 있는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특허가 어느 나라에 등록됐어? 중국은 확실히 됐고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KTNG에서 8월 정도에 하이브리드 3 신제품 낸다는데 우리는 완전히 배제된 거야?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저기 뭐야 이 KTNG랑 조금 이제 그 관계가 조금 좀 요상하게 됐기는 했지만, 여튼 우리가 완전히 배제된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그 현재 임대로 캐파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옛날에 대표이사님이 구매할까라고 얘기했거든. 이거 상황 좀 바뀐 거야? 라고 물어보셨는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구매를 해야 돼. 그러니까 구매를 언제 할 것 같냐면은 제 생각에는 베트남 쪽의 캐파가 의미 있게 채워져 가지고 뭔가 추가 캐파가 필요할 때는 이제 임대가 아니라 이제 그 구매를 하겠죠. 그런데 일단은 임대로 방향을 잡았고 땅 사고 어쩌고 하면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일단 임대로 들어간 거다. 나중에 사업 사이즈 확장되면은 바로 구입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엠텍의 전자담배 캐파는 베트남 쪽이 의미 있게 아주 의미 있게 캐파 확장을 해놨고요. 인도네시아는 발을 걸치고 있고 여기도 나중에 베트남 캐파가 올라오면은 추가 확장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분기, 2분기 슬로우하고 3분기부터 올라온다. 턴어라운드 한다. 24년 어떤 분기에 매출 2,500억까지도 우리는 목표다. 담배 회사들은 지금 관련형 전자담배로 길을 쓰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중국이랑 미국 열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의미 있게 뭐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의미 있게 어떤 메이드 되는 것들이 계약 관련해서 수주 관련해서 메이드 되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EM택이 이 IR을 얘기한 대로 시나리오가 흘러간 회사는 아닙니다. 당연히 일부러 거짓말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게 뭔가 좀 딜레이 된 게 좀 많이 있기는 해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뷰의 얘기가 많이 포함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영향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안 움직이잖아요. 이 컨콜 이걸로써.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EM택의 얘기를 못 믿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좀 EM택을 트래킹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